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로벌 핫 리포트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하순에 세계 최고의 리서치 회사죠. 가트너라는 IT 리서치 회사가 2021년 탑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 트렌드란 걸 발표했습니다. 매년 10월경에 가트너가 발표하는 이 탑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 트렌드는 그 다음 해에 전 세계 IT 업체들이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트렌드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트너 트렌드에 맞는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업체들도 어쨌든 향후 몇 년간의 비즈니스,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트렌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이 트렌드 관련된 내용을 계속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또 많은 자리에서 발표를 해온 제 개인적 경험칙에 따르면 상당히 유의미한, 물론 한국의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면은 약간 동떨어진, 약간 먼 미래 같은 얘기도 있지만 지금 한국의 IT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는 이 가트너 트렌드를 좀 무시하고 우리 산업이 지냈던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영역이죠. 그래서 IT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나 IT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가트너의 2021년 톱 전략기술 트렌드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소회나 개인적인 평가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여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작년 말에 발표했던 2020년 탑 테크놀로지 트렌드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 중에는 완전히 달라진 것도 있고 또 유의미하게 이어진 것도 있고 약간 확장된 개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까지 가트너는 제가 아는 지난 20년간은 반드시 톱 10 트렌드였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톱 10이 아닌 톱 9이 발표됐습니다. 뭔가 가트너의 고민이 좀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제가 맨 뒤에 총평해서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가트너의 이 전략기술 트렌드가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그럼 난 뭘 해야 되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야 될 길이 뚜렷하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추상적 개념이란 것이. 그런 측면에 대한 제 개인적 설명도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 리포츠는 최근 발표된 해외 유명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방송 자료는 지난 10월 19일 가트너가 글로벌하게 발표한 가트너 보도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카피라이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제가 인용할 수는 없고요. 이 유튜브 영상에서 가트너 보도자료, 언론에 다 공개된 이 프레스 릴리즈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부 트렌드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글 검색을 통해 찾은 자료 중에 참고할 만한 이미지나 그림 같은 것도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트렌드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가트너가 이 매년 말에 그 다음 해의 전략기술 트렌드를 발표할 때 이 트렌드가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 될 만한 중요한 사상 혹은 전제 조건을 답니다. 올해는 제가 보기에 이 전제 조건은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한 트렌드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제 조건입니다. 먼저 이겁니다. 기업 업무 전반에 걸쳐서 운영 회복력, 복원력, Operational Resiliency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19 관련된 전 세계적인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코로나 충격 때문에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회복력 혹은 복원력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IT 책임자인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들은 미래의 비즈니스에 걸맞게 변화하는 지금의 이런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이런 변화에 조직이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기업의 보통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업무 방식이란 것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변화한 게 없거든요. 너무 고정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이렇게 급박한 외부 환경의 변화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당혹스러워하거나 업무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2021 톱 전략기술 트렌드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략기술 톱 전략기술 트렌드는 기업이 이런 유연성, 정확히 얘기하면 Operational Resiliency, 운영 복원력을 확보하게 하는 기술들을 잘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자, 먼저 2021년 톱 전략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기 전에 2021년 톱 전략기술이 2020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의 왼쪽은 2020년 전략기술 톱 10 트렌드고요. 오른쪽은 2021년 톱 전략기술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가트너 자료를 공부한 지 한 20여 년 동안은 항상 가트너는 탑 10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 트렌드, 톱 10 전략기술 트렌드라고 제목을 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가트너가 처음으로 톱 10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가트너의 고민을 제 개인적으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1, 2년 전부터 가트너는 이 톱 10이라는 10가지를 뽑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10가지를 꼭 뽑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트너 전략기술 트렌드가 약간 추상화된 개념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트렌드 같은 경우 3번에 디마크라타이제이션, 민주화라는 개념도 그렇죠. 5번에 트랜스페런시 앤 트레이서빌리티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개념이긴 하죠. 그리고 8번에 autonomous things, 적어야
약간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저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톱 10이란 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을 올해 상징적으로 좀 공식적으로 선언은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뒤져보니까. 근데 어쨌든 올해부터 이제 8개든 9개든 아무래도 9개 위주로 가는 게 좋은 게 오른쪽 2021년 트렌드를 보시다시피 뭐 people centricity, location independence, resilient delivery 같은 큰 테마 밑에 한 3개씩 해서 전체 9개 트렌드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또 가트너가 자신있게 또 10개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톱 10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더욱 좀 추상화된 개념들이 많습니다. 소위 듣도 보도 못한 개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 행동 인터넷이란 개념이나 토털 익스피리언스 스트래티지 같은 개념들, 뭐 Anywhere Operations, 뭐 저거야 뭐 중요한 트렌드이자 계속되어 온 개념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추상화된 하이퍼 오토메이션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추상화된 개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가트너 전략기술 트렌드를 맹신하면서 혹은 참고하면서 새로운 사업 전략을 고민하는 IT 업계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하고 올해 발표된 자료,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 전략기술 트렌드와 관련해서 계속 언급되는 개념은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 초자동화죠.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자동화의 개념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능한 모든 것을 자동화한다는 개념이고, 분산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는 곳에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넣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앞으로 중요한 트렌드로 한국도 조만간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되게 중요한 트렌드들이고요. 특이한 점은 작년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멀티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사용자 경험이란 것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새로운 도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멀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토탈 익스피리언스 스트래티지라는 개념을 내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 행동 인터넷입니다. 행동 인터넷은 안면 인식, 사람의 안면을 인식하거나 사람의 어떤 혹은 사람이나 기계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그 외 여러가지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사람의 새로운 행동을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박석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왔구나. 그리고 저는 기존에 어디 있다가 여기로 왔고 나의 기존의 구매 패턴이나 인터넷에서 내가 주로 많이 보는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에게 뭘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저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혹은 내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의 개념에서 따와서 행동 인터넷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 주장은 앞으로 5년 후에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한 75억 명 되죠. 그러니까 약 30몇억 명이, 그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 행동 인터넷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갈수록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하는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술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 혹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이 이 IOB,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제가 그런 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사실 이거는 가트너가 4, 5년 전에 이런 유사한 개념들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것이란, 개념 자체는 좀 생소하지만 당연한 트렌드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라는 개념으로 자기네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회사들은 아직 많지 않은데요. 이 BMC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인터넷 오브 띵스, IoT와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 IOB의 진화되는 그림을 설명을 이렇게 하나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은 인터넷 오브 띵스, IoT 개념이라면 날리지, 지식과 위즈덤, 지혜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초보적인 데이터나 정보를 확보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의 여러가지 과거 데이터나 현재 어떤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저 사람이 만족하거나 거기에 혹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날리지를 심지어 뛰어넘어서 위즈덤까지를 확보하는 게 IOB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IOB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세 가지 영역을 BMC 입장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기술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역량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행동과학, 비헤이비어럴 사이언스, 행동과학까지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걸 좋아했다고 해서 이걸 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권고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걸 요구했을 때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은 이런 행동과학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Total Experience 혹은 Total Experience Strategy라고 얘기하는 TX는 뭐냐면, 가트너가 작년에 발표한 2020년 톱10 트렌드에 나오는 다중경험, 멀티 익스피리언스를 확장한 개념입니다. 그때 이 멀티 익스피리언스를 그때는 고객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잘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고객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 인플로이들에 대한 경험까지도 다중경험과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용자 경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점점 모바일화 되고 있고 또 가상화, 버추얼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사람들의 고객 경험을, 이런 멀티 익스피리언스를 잘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는 것이 이 토털 익스피리언스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경험 측면에서 다중 경험을 활성화하는 TX 전략의 목표는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거고요. 임직원들의 경험 측면에서는 임직원들의 회사 프로세스나 업무에 대한 참여와 상호작용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협업을 더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어떤 적극성을 더 유도를 해 나간다는 뜻인 거죠. 세 번째, Privacy Enhancing Computation은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컴퓨팅,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컴퓨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을 극강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트너가 뭐 재작년에 계속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에틱,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다른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보호법이 점점 더 확산되고 성숙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래서 모든 지역의 이 IT 책임자들은 뭐 CIO나 CISO, 정보보호 책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 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 뭐 친구 정보 공개 때문에 엄청나게 벌금 때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 보호법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리스크 요인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런 활동들이 극강으로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게 프라이버시 인핸싱 컴퓨테이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컴퓨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트랜스퍼, 전송을 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돈을 벌거나, 데이터는 점점 뭐 돈이 되는 자원이라는 걸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험회사나 이런 금융권에서 프로드 디텍션, 사기 분석, 사기 탐지 같은 걸 할 때 결국은 고도로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컴퓨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데이터가 잘못 노출이 되거나 잘못 흘러가거나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트너 예측은 2025년경 되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전세계 대기업의 절반가량이 신뢰할 수 없는 환경이나 다자간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런 프라이버시 인핸싱 컴퓨테이션을 도입할 것이다. 이게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뒤져봐도 잘 안 나와 있고 되게 추상화된 설명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도로 강화된 이런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많은 시나리오화를 검토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런 식의 소프트웨어들을 점점 개발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